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일하면 주말이 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을 30년 정도 하면서 보낸 시간에 따른 이제 모아놓은 돈이 정말 이제 악착같이 안 쓰고 모은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면 정말 5년도 안 되는 시간에 사라지는 정말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했을 때 어쩌면 내가 태어나고 1세대로 그 다음 세대가 사회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까지 그 넘는 시간까지의 긴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사회에 첫 발을 디딘 20살 후반부터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출근길과 야근, 또 상사의 눈치와 실적에 압박을 받고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의 균형을 견디면서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시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3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일하면서 1억을 못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가 또 잘 돼서 10억을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3억이라는 숫자가 그 엄청나게 밀도 있게 열심히 살아온 젊음의 대가이고 포기한 여가의 총합이기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저녁과 주말의 어떤 그 시간들이 축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이 고작 5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내는 현실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우리 사회 구조의 냉혹함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정말 냉정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다는 것이죠. 사실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누구나 이제 월급과 일하는 연수를 단순 계산하면 손쉽게 지금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을 그 숫자에 대입을 해서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굉장히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된다는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졌었고, 월급은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갔고, 집값은 지금처럼 또 폭발적으로 확 올라가지 않았었고, 노후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만으로도 뭔가 버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날 이 공식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 사이클이나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 이제 전 세계가 돈을 풀어대는 이 국가가 경제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의 종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년간 성실하게 회사에 몸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몇 년 만에 평생 모은 자산을 소진하는데 이 사례는 더 이상 예외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또 개인의 소비 습관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정말 힘들게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이 주거비인데요. 집이 더 이상 뭔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 아니라 버텨야 할 비용이 되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가격이 급등하겠죠. 이제 또 대출 이자의 부담, 그리고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이 주거비가 아주 치명적인데요. 3억 원은 한때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으로도 빠듯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몇 년치의 생활비를 한꺼번에 갉아먹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노후의 주거불안은 곧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무리하게 연끌을 하면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일본에서 집을 사지 않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한 이유가 월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그 돈을 낼 바에
그냥 집을 사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실물 자산으로 돈이 유입되는 그 시기에 집 한 채를 그냥 좋지 않은 집이라도 한 채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앞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후 준비의 방법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건강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40대, 50대의 시니어 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젊을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밤늦게 술도 마시고 다음날 그때는 뭐 몸이 괜찮아서 일하는 문제도 없었고 또 밤을 새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맡으면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회사에 자기 몸을 갈아 넣는데 그때는 그냥 몸이 괜찮아서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그때 축적된 시간이 이제 타고 들어와서 정말 힘들어지는 몸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걸 느끼고 또 운동을 하지 않아도 뭔가 그 괜찮은 건강한 것 같은 그런 그 시간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40대에 한꺼번에 3대 질병이라고 하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점점 몸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과정과 의료비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젊을 때는 실감하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 생활이 일상이 되게 되는데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들 또 장기적인 어떤 치료는 보험으로 완전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의료비는 개인에게 전가되는 비중이 커지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이런 의료보험들이 굉장히 넓은 부분을 이렇게 다루면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30년 동안 몸을 갈아 넣어서 일한 결과가 오히려 노후에 의료비 지출로 되돌아오는 아이러니는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젊었을 때 돈을 엄청나게 벌어놓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돈을 병을 고치는 데 쓴다는 얘기도 있는 걸 보면 참 그런 게 참 인생사가 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점점 가족 부양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 은퇴 세대는 여전히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더라도 2명만 양육을 해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교육비가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의 한 달 주거비에 준하는 금액이 매달 들어가는 것으로 외벌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포잡을 뛰면서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녀 부양뿐만 아니라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의 부양비나 또 나중에는 자녀의 결혼 자금도 좀 마련을 해줘야 되고 주거 지원 또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서적인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데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통장을 빠르게 비워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의 저축이 가족 전체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그만큼 소진 속도도 빨라지는데 여기에 더해서 소득 공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도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재취업 시장에서 중장년층은 환영받지 못하는 게 정설이고 실제로 그런 소문은 지금 중장년층이 직업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구해지기가 쉽지 않다고 아우성이기도 하죠. 또 경력은 비싸졌고 고집 센 사람이라는 편견과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굳이 또 나이 많은 사람을 뭔가 채용해서 불편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기에는 또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에 선택지는 저임금 단기 노동뿐인데 월 몇십만 원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에는 저축을 계속 깎아먹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억 원이라는 돈이 매달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회가 개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뭐랄까 네가 준비를 못한 탓이라는 뭔가 냉담한 시선과 또 그때 젊었을 때 뭐하고 투자를 잘 했었어야지 아꼈었어야지 뭐 그런 말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이나 선택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분명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것과 별개로 돈의 속성을 공부하고 경제 흐름이나 앞으로 물가에 의해 잠식당하는 이 구조적인 개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투자 공부는 필수이긴 했지만 사실
거기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받기에는 인생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사회에서 같은 규칙 아래에 성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결말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현실은 단지 중장년층만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을 일해도 성실함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노동의 의미는 계속 퇴색이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은 이 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연대와 책임의 기반을 약화시켜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개인에게 더 준비하라고 뭔가 말하기 전에 이 사회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평생 일한 사람이 가난해지고 왜 노후의 위험이 개인에게만 전가되는가? 이 주거, 의료, 노후 소득에 대한 공적 안전망이 왜 이렇게 취약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3억 원이 5년이 안 돼 사라지는 현실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에게 의지하고 뭔가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자체가 이제 연금이나 이런 그 노후에 내가 생활비를 써야 할 현금 흐름에 대한 생각을 꾸준하게 고민하면서 투자를 병행하고 이 노동소득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개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돈을 숫자가 아닌 시간으로 인식하면서 소비와 자산을 관리하는 감각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또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절약과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가 최소한의 존엄을 좀 보장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성실함이라는 게 더 이상 뭔가 미덕이 아니라 소모품이 되는 이런 인식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사회 구조가 좀 바뀌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30년 회사 생활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에 헌납한 시간인데 그 대가가 고작 5년의 불안감으로 끝난다면 이 사회가 뭔가 크게 잘못 설계된 거고, 물론 거대한 흐름에서 이렇게 그걸 역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실패담으로 소비해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3억이라는 금액이 5년 만에 사라지는 이렇게 정말 씁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